내 가난이 내 아이에게 대물림 전해지는 게 너무 진짜 막 뼈저리도록 막. 자녀들은 은수저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동수저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딸 하나를 두고 있는 55세 임태입니다. 세 딸의 노예인 60대 최용식입니다. 세 딸의 노예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들 딸의 노예. 서울에 살고 있는 이리의 엄마입니다. 30년 차 외줄타기 직장인 54살 김명기입니다. 이 자리에 누군가의 엄마, 아빠가 오셨고요.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솔직한 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부모님 podcast 이번 순간 시작하겠습니다. 난 아니라고 봐요. 그건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죠. 정말 가난할까요? 정말 가난하거든요. 지금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잘 사는 건 아닌데 집과 차와 그런 거를 갖출 수 있는 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했었어요. 그리고 어느 단계 시점부터는 직장 생활이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애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가난하다. 그리고 얘네들이 나가서 뭔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기반을 갖는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왜 우리 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냐면요. 솔직히 말하면 이 대한민국 땅값이 워낙에 세니까 우리 애들이 아무리 죽도록 일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땅에 집에 소유자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. 아마 평생 지 삶에서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즘 애들이 우리 때보다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 때는 돈을 모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. 요즘 애들도 요즘 맞아요. 아이들은요. 쓰는 게 소비성이 강해요. 근데 그게 중요한 원인이 있잖아요. 모았을 때 뭔가를 살 수 있는 저게 돼야 되는데 모아서 뭘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 좋은 차 할부로 그냥 사고 좀 플렉스하면서 다닐 거야. 이런 애들 많거든요. 그렇죠. 집보다 차 이렇게 하거든.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럴 수밖에 없겠다. 어떤 걸 모았을 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수준의 그거잖아요, 요새는. 하긴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는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. 아이들. 근데 이제 가난이라는 의미가 소유욕으로 놓고 본다면 분명히 우리 아버님도 얘기했듯이 젊은 아이들이 가난하다라고 분명히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우리 지금 20, 30대에서는 정부 정책에 그 입각한 다양한 금융 제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. 뭐 청년 전세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도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.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이라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. 아니요, 틀린 건 아니고요. 맞긴 맞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바뀌어졌잖아요. 아니요,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청년 자금 실태나 이런 것까지 다 좋아요. 근데 그게 쉽게 되진 않잖아요.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도 젊은 청년들 대학 다니면서 알바해가지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아무리 청년 자금 대출을 해주고 뭘 해준대도 그게 직권 아니잖아요. 말 그대로 대출이고 갚아야 할 빚이고 부채잖아요.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, 우리 청년. 내 집 마련이 평균 15.3년이에요? 그러면은 16년 걸린다고요? 거짓말하네. 더 걸릴걸요. 더 걸려요. 지금은 못해. 18이네 진짜. 근데 지금 이제 소득이 20%가 감소를 했다. 근데 그 소득이라는 게 우리 시대의 소득하고 지금 젊은 아이들이 직장 다니면서 벌어가는 소득은 차이가 엄청나요. 그런데도 우리 짜린고비 생활하면서 IMF도 넘겼거든요. 그때 아이들 돌반지 다 맞아. 국가에 헌납하면서. 근데 지금 소득이 20% 줄었다라는 그 관점은 이 아이들의 씀씀이나 소비 패턴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. 그렇죠. 전 비관적으로 보는 건데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늘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세대였는데 요즘 세대는 이미 출발 단계부터 빚을 지고 출발하잖아요. 그리고 소득은 줄었고 그다음에 계획을 해도 높아져가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되게 깜깜할 것 같아요, 지금. 저는 우리 애를 서울로 쉽게 말해 유학이죠.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제일 먼저 와닿았던 게 이 현실 그거고 내 아이가 너무 가슴 아프고 가여서 참 맨날 며칠을 울고 내 가난이 내 아이에게 대물림 전해지는 게 너무 진짜 막 뼈저리도록 막. 부산에는 아직까지는 방 두 칸에 이렇게 엔간한 집 있잖아요. 20평짜리 그런 건 전세 1억 정도 주면 얻을 수 있어요. 부산에 조금 외곽지대. 근데 서울은 아예 와 보니까 재작년에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진짜 6평 반 지하 아니면 10평 되면 아예 지하 그런 집이 전세도 없어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들은 빚으로 먼저 출발을 하는 거예요.
그럼 자, 그 돈을 누가 다 되냐고요. 지가 무슨 알바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 돈을 어떻게 다 하면 부모들이 이거 갖다 부어줘야 돼. 일단은 애가 자립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돈을 되면서 나는 허리가 희청하지만 내 아이는 또 부모한테 손 못 내밀고 말 못하고 아직도 학교 다닌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손을 내밀지 아빠한테 손을 내민다. 이런 그 생각에 아 내가 아직 덜 됐나? 이런 스스로의 이제 자책감이나 이런 걸로 말하지 못하잖아요. 이거 왜 안 나오나 그랬어요. 예,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소리 하는 거 있어요. 손주 손녀를 보면서 나 근처 아니니까 자식은 최대한 작게 낳아.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. 자녀들은 은수저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동수저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지금 당연시 되는 예전에 이제 대가족 제도였지 않습니까? 그때 그 같이 산다라는 이제 가정의 규모를 놓고 보면 같이 삶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내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내 자식도 당연히 부모를 모실 것이다라는 이제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이렇게 가계로 계승이 됐었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경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핵가족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.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자식들한테 손 벌려고 하는 생각 추호도 없어요.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삶의 철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애들이 집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. 난 모시래 소리 안 했어. 근데 한 바퀴 돌고 오더니 난 절대 집을 못 나갑니다 이래. 지금 우리는 되게 공식적으로 살았거든요. 20살 때는 취업을 해야 되고 30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애들이 하나 이제 안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. 결혼을 꼭 할 필요도 없어.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충분히 나를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의 어떤 변화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일정의 공식은 별 의미가 없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저렇게 31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? 내가 중요하게 된 거죠. 우리는 전체가 중요한 관계였고 그렇죠. 요즘 세대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. 근데 외로워질 것 같아. 글쎄요, 그 뭐 외로움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외로움하고 싸워내는 거죠. 고독하고도 싸워내야 되는 거죠. 맞아요.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30대 남녀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더니 남성의 경우는 2020년에 50%를 돌파했다고. 참 안 된 일이에요. 진짜 안타까운 일이야. 왜들 이 젊은 청춘에 이거 진짜 이거 30대가 미혼을 그러니까 결혼을 결혼 안 할. 예. 진짜. 근데 그 30대 정도로 자녀분들 다 갖고 계시죠. 아니 근데 딸내미인데요. 저기 이제 남성 남자가 51%가 넘었다니까 거기서 전 제가 아들이 있어서 저 이해하고요. 딸이 있어서 또 이해해요. 너무 생각 자체가 완전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주장이 너무 세고 차 있어야지 뭐 있어야지 난 편하게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충족을 해줄 수 있는 남자들이 저희 아들도 그 소리를 해요. 30대 남녀 중에 남성이 50% 돌파했다는 거는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. 뭔가를 주도해서 나가야 되고 또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요즘은 더 쉽게 또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내가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에 들어가서 굳이 내가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어? 라는 개념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. 거기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. 결혼을 해도 내가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을 계속 피하는 것 같기도 해요. 통계치를 보니까 51%대 34%지 않습니까? 저게 이제 더욱더 심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가정의 문제보다 이제 국가의 존립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이제 딸 셋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뭐 소프트한 것이 예전에 마초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 시대적으로 이 남성상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진짜 그거 진짜 90이다. 옛날에는 왜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백설공주, 신데렐라 이런 걸 여자들이 꿈꾸듯이 요즘은 남자들이 엄마 품 안에 너무 이래 있다 보니까 이 산에 대한 이 기백도 없고 꽃이나 달고 다니는 놈인지 안 달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요즘 그 사회적으로 남자 여자 그 문제 좀 크잖아요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막 마초 막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잘하다가는 되게 힘들어져요.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요 지하철을 딱 타면 이렇게 하고 가요. 그럼 맞아. 시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남자들이요. 여자 몸 안 맞으려. 터치되면 여자 그렇습니까? 터치가 됐는데 불쾌함을 느끼면은 바로 가야 돼요. 가난이라는 고착된 생각보다는 뭔가 이게 현실 타개지향적인 이런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좀 우리 동영상을 보고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. 수요 속의 빈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고 백조야
자기는 우아하게 보이려고 밑에서 발은 막 움직여야 되는 이런 젊은 시대 불쌍하죠. 발은 계속 움직여야 돼. 무좀 날 정도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. 좋아요. 리뷰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. 부모님 그 슬하에서 캥거루족처럼 안전만 생각하면서 사는 소곡성보다는 뭔가 좀 대차게 자기 삶을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용기도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.